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이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요 x 와우 나누기를 그냥 오빠라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처리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모 0 만드는 부분들 x는 0 y는 1 이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이 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보게 되면요 y는 1 이렇게 좀 해서 되겠고, 자, 요 부분 이제 음수란 얘기는 2, 4, 4분면 형태에다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모양 좀 그려져 있고요. 이제 좀 문제 좀 살펴볼까요? 정역은 x는 0이 아니다. 그렇죠. 점근선 x가 0 이 부분이니까 0에서 이제 정의가 안 돼 있죠. 맞는 이론이 되겠고, 1, 4분면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금 이렇게 1, 4분면 좀 지나가겠고요. 됐습니까? 점근선 뭐 x축은 뭔가요? y는 1을 알겠는데 이 부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x축도 점근선이 이렇게 뭐 둘 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역함수 이거 좀 역함수를 직접 구해봐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면요 주어진 식에서 x, y를 바꿔놓은 거니까 x는 이렇게 해서 y-2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게 좀 역함수가 되는데 뭐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x, y는 y-2 처리해주겠고, 이항시켜서 x-1에 y는 -2 되겠고, y는 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x-1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뭐 점근선 y가 1이었었으니까 이때는 좀 뭐 x가 1입니다 이렇게 점근선을 좀 1이면 안 된다 이렇게 바꿔가는 형태로 좀 정형을 좀 써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주어진 식은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x분의 1로 y축으로 이제 1만큼 그렇죠. 1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이 부분 뭐 정근선의 x 부분들이 좀 잘못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요건 좀 잘못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식 유리함수에 대한 뭐 가장 보편적인 이론들을 좀 쭉 점검해가는 형태인데요. 일단은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중심으로 몇 사분면 형태로 그려가느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좀 싹 그려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는 그런 형태가 유리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겠다. 평행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x축으로 a만큼 x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함수식 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0,1을 지른다. x에다 0 열심히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대입하게 되면 3a 루트 되겠고 빼기 되는 부분들이 2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루트 3a가 3 되겠고 3a는 이꼴 9 이렇게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니까 a값 3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또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평행 이동 된 식 표현만 좀 정확하게 잘 하면 그 다음에 뭐 가볍게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의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이 수를 AB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다.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하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A제곱 4분의 D를 써야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4B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제곱이 4B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뭐죠? 뭐 약간 일이 좀 찾기 해야 되는 거죠. A하고 B 이렇게 됐을 때 B 값이 1이 되게 되면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럼 3, 4, 5,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부분도 있겠고, 2가 돼도 8이니까 역시 3, 4, 5, 6이 되겠군요. 3, 4, 5, 6 네 가지가 되겠고, 3이면 12 되는 거니까 4, 5, 6 이렇게 좀 되겠고, 4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4, 4,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 6만 되겠고, 5가 된다면 20이니까 또 역시 5, 6 있겠고, 6이 될 때면 4, 6, 24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5, 6인데요.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개수를 이제 구해가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몇 개인가요? 이게 8개다 11개가 되겠고, 또 6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17가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2차 방정식 부분에서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부분들이 판별식 뒤에서 처리가는 이 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합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는 문제. 됐습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해서 이런 문제들은 뭐 가볍게 좀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봅니다. 3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순수한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문자는 지금 3개가 되어 있는데 식은 달랑 하나가 나와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부정방정식. 자, 이런 부정방정식 풀어가는 것은 사실 이제 문자 조건, 정수 조건, 사실 좀 찾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찾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 가느냐, 이게 이제 좀 알아야 될 원리인데, 원리는 이제 뭐 개수가 제일 큰 부분, 개수가 3, 1, 1 이렇게 됐을 때 개수가 제일 큰 x를 기준으로 해서부터 찾아가는 것이 프리키 포인트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더하기 한 결과가 8 이렇게 됐을 때 또 뭐 이때는 저 개수가 같은 거니까 아무 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y 값은 0부터 8까지 숫자가 딱 써지고 하면 되겠죠. 0, 8, 1, 7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가지수 뭐 Z값이 뭐 거의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9가지 이렇게 이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값이 1이다 처리해주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5가 되겠고, 0부터 5까지 되는 거니까 이번엔 6가지 이렇게 좀 되겠고요. 그럼 X값이 2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3이니까 Y값이 0부터 3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3이라뇨. 계산 미스 났습니다. 와우. 어떻게 되죠? 6을 빼니까 2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면 3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가지수를 좀 전부 다 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8가지입니다라고 돌아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정방정식 형태의 꼴, 우리가 접근할 때 찾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개수가 제일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곱제곱 조사를 해간다. 요 사실 자체를 좀 기억해 가면 무리 없이 또 조사 가능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사하다 보면 뭐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게 되면 참 자칫해서 중간에 좀 빠지는 것도 나오니까요. 이렇게 좀 체계를 밟아서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가 그림같이 주어졌을 때, 요 역함수 부분 구해달라. 뭐 전체 역함수니까요. 뭐 역함수를 좀 각각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f니까 역함수 이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맨 먼저 조사해야 될 이 항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이런 걸 좀 어떻게 풀죠? 역함수. 그럼 이제 모릅니다 라고 해주면은 이제 함수 사이의 관계니까 무엇을 P를 대입해주면 D가 나온다, 이런 관계에 의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대입해주면 D가 나올까요, 이런 관점으로 맨 처음 주어진 식을 좀 해석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찾아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대입해주는 값들이 없네요. 그럼 이제 y는 = x를 이용해서 좌표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런 교점들이 y는 = x의 점이겠고, 뭐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뭐 a, 그다음 b, c, d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무엇을 대입해주면 D가 나올까요? C를 좀 쭉 대입해주면 이제 D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결과가 이 부분들이 이제 뭐 C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이 부분들, 역함수 3개짜리 D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 뭐 하나를 좀 해결해 내면요, 이거 계속 써야 되는데요. 이 결과가 C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대입해주면 C가 나올까요, 이런 얘기인데 B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B가 되겠고, 그 다음 과정은 그럼 A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정답 A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 관계에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순서 바뀌는 거는 뭐 다 똑같은 거라서 큰 영향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좀 주어진 항목들, 역함수 관련 부분들 어떻게 풀어가는지 집중해서 조금만 이론 학습을 해주면 아마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x값 주어져 있는데, 이거 값이 깔끔하지가 않네요. √5 마이너스 2분의 1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분자분모에다가 √5 플러스 2를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분모는 합차 공식 형태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5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5 플러스 2입니다 라고 깔끔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뭐 x는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풀이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리화 겸 통분이 좀 되는 형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4 처리되면 되겠고, √x에다가 √x 플러스 2, √x에 √x-2 이렇게 이제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럴 때 뭐 전개할 때 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x- 분의 제곱할 때 xx 되는 거니까 뭐 2x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대입해 줘야 되겠죠. 주어진 식에서 4를 빼는 거니까 √5 마이너스 2가 되겠고,
2배에 그러면 루트 5 플러스 2 형태. 그럼 유리화를 또 한 번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럼 1분의 2을 곧바로 쓰고요. 2배 그러면 루트 5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제곱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5, 4, 9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 루트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 9, 18에다가 2, 4, 8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구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했는데 이때 이제 a-b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8에서 8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1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유리화에 가는 과정. 제가 좀 이렇게 조금, 합차 공식 형태에서 제곱 빼기 제곱 모양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 제가 좀 일부러 좀 시간 안 썼거든요. 이렇게 좀 고등학교 과정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 시간 절약하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죠. 역시 이런 부분들 곧바로 둘은 이제 곱하기 했을 때 나오는 과정들 좀 신경 써가면서. 그러니까 유리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니까요. 분모 부분들을 식을 다 쓰기보다는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좀 써서 처리해가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가면서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함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a, b, c 값을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ax-b, x-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일단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점근선 x를 알아보면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a분의 b 이렇게 점근선 x값이 얻어질 텐데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다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점근선 y를 구하게 되게 되면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누기 할 때 몫이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a분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c입니다라고 또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좀 뭐가 있나요? 특정한 점이 있죠? x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x에 0을 대입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x가 0일 때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는 얘기는 b분의 1이죠. 이 결과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b 값은 1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좀 처리가 되겠고요. b 값이 1이 딱 얻어지는 순간 a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이렇게 결과 얻어지겠고 a 값이 2분의 1이 얻어지니까 또 c 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4a-b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에다가 4배를 해주면 2가 되겠고 b는 빼기 1 되겠고 c는 또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4-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은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에 연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역시 유리함수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니 해도 정근선이다라는 얘기죠. 분모 0 만드는 부분에서 나온 값.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할 때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값. 그런 것들은 이제 정근선의 x, 정근선의 y가 된다. 이런 항목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자, 요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좀 평이하게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보기 함수 중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런 것을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1대1 대응, 이런 항목,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직선 쫙 그려가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딱 그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1에서 이렇게 좀 딱 꺾여지는 그래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1보다 큰 쪽 그래프만 딱 이렇게 그려라. 이런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디귿을 그려가야 되는데 디귿은 2차함수를 딱 그렸는데요. 이게 대칭축의 x는 0이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오니까 와우 이렇게 좀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얼 부분들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 역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x값이 1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대칭축보다 오른쪽이니까요. 그래프 이만큼 좀 써먹는 항목이 되겠고요.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다 이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직선을 이렇게 그어가면 되겠죠. 직선을 이렇게 그어가겠고 그 다음에 1일 때면 둘이 잡혀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그래프는 딱 연결해서 무리 없이 그려져가는 형태. 자, 그렇다면 1대1 되는데 상관이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세 개가 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 되느냐 이런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만 학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봅니다. 50원짜리 5개, 많은데요.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2개 사용해가지고 거스름돈 없이 이건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죠. 50원짜리 동전이 5개 있으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안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100원짜리 동전 3개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되겠고 500원짜리는 뭐 이렇게 되겠죠. 대신 이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면 안 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 내는 경우 이건 좀 빼야 되겠죠. 당연히 요거는 지불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4 곱하기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2에다가 72, 71이 되는 건가요? 가지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됐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요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50원짜리가 5개나 있는데 이게 지금 50원짜리가 누적되다 보면 당연히 100원, 50원짜리는 2개만 되더라도 100원짜리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좀 돈이 좀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누적시키게 되면 근데 또 어떻게 되는가요? 뭐 300, 지금 300에다 이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은 250원이 되는 거고 이게 300원이 되는 거니까 와, 이게 또 500원을 넘어가는 거죠. 와, 지금 500원짜리 동전이 또 2개가 이렇게 있는데 돈이 또 다시 이 500원짜리 단위 또 겹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풀이 원리? 이럴 때는 이제 큰 돈을 쪼개서 뭐 겹치는 부분들 100원짜리는 50원짜리 만들어야 되니까 50원짜리는 5개가 이전에 있었고요. 이 100원짜리는 쪼개서 다시 50원짜리가 또 추가되는 겁니다. 50원짜리가 6개 돼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500원짜리는 50원짜리가 10개인데 이게 이제 그럼 20개짜리로 바꿔야 되겠죠. 와,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50원짜리가 몇 개 있겠다. 31개가 있습니다. 라고 좀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31개의 50원짜리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뭐 31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서 102가지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런 부분들은 뭐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뭐 다른 특별한 조건도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이제 50원짜리가 누적돼서 50원짜리 2개만 돼도 이제 100원이 딱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제 100원을 낸다라고 생각해보면 50원짜리 2개를 낼 수도 있고 100원짜리 하나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금액은 하나인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뭐 이렇게 겹치는 돈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럼 원리는 뭡니까? 라고 됐을 때 겹치는 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큰 돈을 쪼개기죠. 큰 돈 쪼개기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쪼개서 이제 작은 돈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100원짜리 3개는 쪼개서 50원짜리 6개가 됐고요. 500원짜리는 10개 해서 20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50원짜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50원짜리가 31개가 있는 그런 거로 좀 생각하면 되겠다.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 원리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돈 쪼개기라는 원리 정확하게 원리 이해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정역과 공역이 자연수 전체인 집합에서 함수가 아주 독특하게 주어져 있네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작을 때.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뭐, 함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요. 함수를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F1 구해주면 3보다 작은 값이니까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와우. 1 집어넣으니까 뭐 4가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호.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자, 근데 이제 F4를 좀 알아보게 되면 4라는 것은 3보다 큰 값이니까 4를 여기다 딱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입한 결과는 좀 그럼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3은 또 다시 또 위에 책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3을 대입해주면 2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F2라는 것은 3보다 작은 숫자니까 대입을 하게 되니까 F의 또는 얼마가 되니까 2 대입했으니까 5가 되겠고 그러면 F5라는 결과는 위에다가 5를 빼니까 이제 4가 되겠고 4는 또 그러면 또 얼마가 됩니까? 4를 좀 대입해주면 이제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F4 결과는 이제 3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이제 F3을 좀 알아볼까요? 그럼 F3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3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결과가 2 곧바로 나오겠죠. 야, 이렇게 지금 당연히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4 이런 부분들 좀 알고 싶으면 4는 위에서 식에다가 3보다 큰 숫자니까 대입해주면 곧바로 3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쭉 진행될 텐데 차곡차곡 좀 알아보게 되면 F2는 3입니까? 물어봤는데
함수 규칙 알아보면서 계산해 보니까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F1 더하기 F2 그러면 2 더하기 3 이렇게 쳐야 되는데 F3 결과 또 2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안 되겠죠.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물어봤는데 아이고 똑같은 숫자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역함수 존재한다가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답은 기억 1번만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형태처럼 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제가 좀 했듯이 자연수에도 좀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규칙을 좀 이렇게 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칙을 좀 가지고 사실 뭐 규칙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좀 그냥 나온 결과들이죠. 그냥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 보기를 좀 이렇게 살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종 2억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와우, 두 개 함수 주어졌는데요.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F 역함수, G 역함수 되는데 전체, G 역함수가 아니군요. G 이렇게 처리됐고 전체 역함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요 규칙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해주면 순서가 뒤바뀌면서 각각의 역함수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항목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F2. 주어진 시간에 이제 2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처리되면 이건 가볍게 2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 연산에서 2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K 해서 GK는 2 이런 형태로 좀 이용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이제 K를 대입하면 루트 K-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그럼 K-1 이 부분들이 1 처리돼서 제곱해도 1이 되는 거니까요. K 값은 2 해서 그럼 숫자가 지금 계속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정답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의 역함수 됐을 때 순서가 좀 싹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각각 또 역함수 돼가는 요 과정이요. 요 부분만 좀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좀 잘 했다면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1번 마무리합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집합은 2, 3, 4, 5 이렇게 좀 주어져 있습니다. B 집합은 안 주어진 거죠. B 집합의 개수 거라 이렇게 되는데 교집합이 이제 두 개가 된다라는 얘기는 2, 3, 4, 5 중에서 2, 3, 4, 5 A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두 개를 좀 골라서 B 집합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랐다. 그럼 이제 두 개를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원소는 좀 대신 가지고 있고 4, 5는 대신 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 3, 4, 5 이 네 개가 다 제한 조건이 되는 거죠. 제한 조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B 집합을 만들 때는 이제 1, 6, 7, 8 요 네 개만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부분 집합 개수에는 이제 2의 n승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계산하게 되면은 2, 3은 6 되겠고 여기가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66, 36에 96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조합 공부를 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원소들 중에서 교집합이 두 개야? 그럼 이런 원소들 중에서, B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두 개를 골라. 두 개가 원소가 된다면 나머지 두 개는 원소가 안 된다. 제한 조건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개수 카운팅해서 이제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전에 배웠던 부분집합 개수하고 우리가 지금 기호를 배운 조합 이런 기호를 좀 이용해서 좀 그럴싸하게 좀 문제를 만들어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복습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이의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집합, Y집합 주어져 있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물론 조건이 있겠죠. F3이 짝수가 되겠고 원소가 주어져 있을 때 숫자가 커지면 커져가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증가함수라고 하죠. 증가함수 이런 성질을 좀 만족해주는 그런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주어져 있고요. 자, 볼까요? 1, 2, 3, 4, 5, 6, 7, 8 원소 개수 많습니다. 자, F3이 짝수가 돼야 되는데 2가 되면 안 되겠죠. 증가함수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3보다 작은 숫자 최소 두 개는 좀 필요한 거니까 2로 대응되면 안 되겠고 그럼 이렇게 좀 3이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4가 대응될 수도 있고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3이 그럼 이제 6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은 또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숫자가 점점 크게 되면 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1, 2라는 것은 여기 1, 2, 3에서 좀 대응돼야 되겠죠?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의 원소를 딱 골라놓으면 자동으로 대응되겠고, 다음으로지 4, 5도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딱 골라놓으면 대응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4, 5는 7, 8에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대응되는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서 그 부분들이 이제 1, 2에 대응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3 곱하기 6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8에다가 28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겁니까? 해서 이제 가지수 28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조건들, 뭐, 이렇게 조건 자체가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짝수가 돼야 되겠다. 뭐 짝수 대응되는 거 그렇게 심각한 조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조금 좀 불편합니다. x 값이 대입해준 숫자가 커지면 나온 결과도 점점 커져가야 되는 증감수 이런 모양. 그래서 뭐 3이 이제 2가 이렇게 지금 대응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1, 2 부분들이 대응될 숫자가 최소 2개는 확보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4일 때, 그 다음 6일 때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겠고. 그 상태에서 이제 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1, 2는 여기 1, 2, 3 쪽에 이제 대응돼야 되겠고, 2개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2개를 또 골라서 좀 선택하는 과정. 됐습니까? 키포인트가 되는 과정 다시 한번 조금 살짝 되짚어 드렸으니까요. 뭐 이 부분들 이렇게 하는 거야. 증감수 부분 어떻게 처리해가는지 좀 살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주사위 4개를 던져서 K번째 나온 주사위를 AK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 나온 결과들이 와우 불등식이 아주 좀 특이하게 되는데요. A1하고 A2는 같아질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좀 확실하게 커야 되겠죠. 큰 형태가 되고 A3, A4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두 문제 뭐 크거나 같다가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경우수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일단은 여기는 뭐 같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여기 좀 이렇게 크다 되는 부분들은 이제 숫자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6개의 원소 중에서 최소 2개의 원소는 필요하겠습니다. 2개의 원소 만약에 1, 2가 되어 있다면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 2 이렇게 되어 있다면 숫자는 뭐 1, 1, 2 이렇게 주어야 되는 거죠. 1, 2가 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디어라면은 자, 원소가 3개일 수도 있고 원소가 4개일 수도 있겠죠. 4개인 부분들은 뭐 또 가볍게 뭐 숫자가 1, 2, 3, 4라고 해주면 1, 2, 3, 4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 3개짜리가 문제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커져야 되는 건데 양쪽 같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숫자를 1, 2, 3이라고 해주면 1, 2, 3, 3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 제일 큰 숫자는 무조건 양쪽 끝에다가 1, 3 이렇게 좀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여기 또 숫자가 좀 커져 가야 되는데 1, 2 이렇게 되면 3이 좀 커져 갈 수 있고 1, 1, 2,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죠? 이쪽 이제 어쨌든 여기 한 칸점 건너뛰려 가서, 근데 같아지는 숫자가 이제 뒤쪽일 수도 있고 앞쪽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3개를 뽑아놨다면 나이라는 가지수가 이 A1, 2, 3, 4에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적인 계산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는 3, 5, 1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 5, 4, 6 지워지니까 20에다가 5, 40이 되는 겁니까? 40 이렇게 가지수가 좀 나오겠고, 됐습니까? 그럼 여긴 또 다시 6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니까 또 15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30에다가 70 해서 가지수가 7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좀 사실은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4개의 숫자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데, 확실하게 이제 하나는 좀 숫자는 좀 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숫자가 최소 2개는 필요해. 3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4개까지도 가능해. 예. 근데 2개 하고 4개 부분 좀 쉽게 좀 처리돼서 이제 숫자 3개 나왔을 때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만약에 1, 2, 3이 나왔다 했을 때 뭐 3, 3 이게 뒤에 이제 같은 수가 있을 수도 있고 1, 1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이런 경우, 이제 큰 틀은 이제 2가지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조금 제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 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 조금 참고해가지고 학습하면서요.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하면 역시 좀 기억 속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뭐 경우수는 논리 전개, 아이디어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풀어가는 사실들을 좀 이번 문제를 통해서 경험도 쌓고요.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하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3,000보다 큰 짝수 개수를 구해달라.
뭐 3천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4로 시작하면 4천, 5로 시작하면 5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런 숫자를 좀 구해달라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짝수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1위 자리를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 1위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0, 2, 4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뭐 세 가지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런 숫자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뭐 3 빼고 나면은 나머지 숫자 4개나 남겠죠. 네 가지, 세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4, 9, 36 해서 36가지입니다. 구해주면 되겠고요. 4가 될 때는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군요. 짝수가 이미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2가지 처리되겠고 그다음 4가지, 3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24가지가 되겠고 다시 5가 되게 되면 이거면 3가지가 되겠죠.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6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60에 그래서 이제 96까지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A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은 좀 구했고요. 그 다음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150번째로 작은 숫자. 이거 뭐 사전식 나열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리인데 1로 시작하는 부분도 좀 개수를 좀 구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나머지 숫자가 5개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 20에 60까지가 오겠고 150대에 들어가니까 뭐 그냥 쭉 해서 이제 60까지 120이니까 그냥 훅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0을 더하면 이제 150 넘어가니까요. 뭐 그다음에 3으로부터 시작해가면서 또 체곡체곡 좀 조사를 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0이 오게 되게 되면은 두 숫자 뺐으니까 4, 3, 12, 뭐 3, 1로 시작해도 또 다시 12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120에다가 24 처리되니까 이제 144가 되는 거죠. 와우. 12 더 추가되면 이제 150 넘어가는 거니까 이쯤에서부터 좀 또 다시 또 찾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점 여기까지는 지나갔으니까 3, 2로 시작하면서 이제 0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숫자 3개 썼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3가지 처리되게 되면 147에다가 그러면 3, 2, 1로 시작하면서 또 3가지가 추가되면 이제 6이 추가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150번째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6이 시작한 이 부분 이제 맨 마지막 숫자 부분들이 답이 되겠다. 그러면 제일 큰 숫자가 와야 되는 거니까 5가 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3215였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금 B 값도 구했고 그랬을 때 좀 더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96을 좀 마저 더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3311인가요? 뭐 이렇게 좀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사전식 나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짝수 개수, 이 짝수, 요 중간 부분에서 이게 사용 개수가 좀 이렇게 좀, 원래 3개, 2개, 3개,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좀 처리해가면 또 무난히 계산 가능한 거였고요. 사전식 나열은 유명한 거죠. 우리가 좀 출제 빈도가 좀 매우 높은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될 때는 이렇게 좀 수년식으로 다음 이제 2개짜리 뭐 이렇게 좀 1개짜리 이렇게 체곡체곡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숫자 좀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순열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시험 문제 유형 중 학습해야 될 항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뭐 사전식 나열이니까요. 차분하게 좀 학습을 해서 지금 뭐 실전 문제 연습도 하나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x지파 원소가 5개 조제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 1대1 대응이다 됐고요. 요 결과가 좀 같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죠? A, B, C, D, E 해서 함수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죠. A, B, C, D, E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A가 A로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 뭐 원래 함수나 역함수는 뭐 또 똑같아지는 거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A하고 F 역함수 A가 애초에 A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원소들은 뭐 1대1 대응만 되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해서 24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A, B, C, D, E 이렇게 처리했고 A, B, C, D, E 이렇게 되는데 FA하고 F 역함수 A 이 부분들이 다른 부분 숫자가 다른 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4가지가 되겠죠. 그 문자를 B라고 해주면 A는 B에 대응되고 역함수도 A가 이제 B에 이렇게 대응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원래 규칙이 좀 맞는 거죠. A가 B는 A가 되고 이렇게. 그럴싸하겠는데요. 이런 형태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지수가 좀 4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또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는 4팩토리얼 24가지인데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 더하기 했으니까 정답은 48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문제 주어진 규칙들 근데 요게 좀 규칙이 좀 살짝 낯설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A가 될 때,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죠. 나눠서 이제 생각해 가면 이제 큰 무리가 없는데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큰 틀에서 또 하나의 또 공식일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면 또 이게 곤란해지죠. 자, 경우의 수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좀 잘 살펴서 그에 맞는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절차를 좀 생각해 가는 과정. 자, 16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하는 그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부터 7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와,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종류가 두 개네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조금 이제 그려가면서 좀 살펴가면 되겠죠. 자, 유리함수 점근선 x는 2가 되겠고 그 다음 y도 2가 되네요. y도 이렇게 나누게 해주는 거니까 이런 모양에 대해서 좀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좀 뭐가 되죠? 2x-4 플러스 5 이런 형태니까 그래프가 이제 그러면 1, 3, 4분면 형태가 그려가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려야 될 것은 3부터 7이니까요. 뭐 3일 때 좀 좌표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해주면 1분의 그럼 7이 되네요. 오, 큰 숫자인데. 그럼 여기 3,7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겠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더 하는데. 그럼 7을 대입해주면 4, 5, 6 대충 이제 이쯤 되는 거예요. 7을 좀 여기 대입해주면 되는데 7을 대입해주면은 5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7,에서 나올 거는데 7을 대입해 줬으니까 7-2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5가 되겠고 7 대입하면 14에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좌표가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가지는 모양 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무리함수는 이제 그래프 모양 중에서 이제 사분면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2, 4분면을 가는 거에 루트 마이너스 x 처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 형태를 지금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y로 이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이런 곳에서부터 좀 시작을 좀 해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건데 됐습니까? 자, 여기가 좀 이렇게 좌표가 좀 이렇게 3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이 부분들은 좀 x로 좀 평행이동을 조금 진행해서 뭐 언젠가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좀 접하게해서 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부분보다 이제 조금씩 더 이동해 가면 이제 두 개의 점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모양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좀 제 생각에는 요쯤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지나가게 되면 두 점 되는 거죠. 두 점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니까 여기 지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즉 7,3을 지나는 요 점을 좀 지나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7,a-7 더하기 2 한 결과가 3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제곱하면 이 부분 이제 1이었다가 제곱해도 1 되는 거니까 a 값이 8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a 값이 8. 이제 요 점을 싹 지나는데요. 요 점 지날 때 혹시 또 3일 때 또 안 지날 수도 있으니까 a 값이 8인 상태에서 3을 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3 루트 더하기 2 처리해 주는 부분들인데 a 값이 8이니까요. 여기가 이제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값이니까 뭐 4점 얼마 되는 거니까 7보다는 훨씬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확실하게 여기에서 이제 요점 지날 때 그래프가 이제 여기 3보다 아래쪽에 대해서 이제 두 점 이렇게 확실하게 만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A값 8일 때 좀 확인됐고요. 자, 그렇다면은 혹시 또 여기 지날 때 3,7 지날 때도 좀 한번 알아볼까요? 3,7 지난다. 3을 대입해 줬는데 그럼 a-3 더하기 2 한 부분들이 7이다 이렇게 되면 a-3은 5에 제곱해서 25가 되니까 a값이 28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a값이 28인 상태에서 그럼 또 7일 때 또 만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a-28 마이너스 그다음에 a에다 7을 좀 대입해 볼 거니까요. 7 이렇게 처리하고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21 루트 2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면 그러니까 16이니까 4에다가 이거 뭐 6보다 큰 숫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갈 때 요점 지나는 형태를 좀 그리게 되게 가면 뭐 한참 이 위에 지나서 나중에 뭐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접하는 지점까지는 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가급적 오른쪽으로 좀 최대한 이동해 가야 되는데 이동해 갔을 때 이제 얼마까지 이동하면 되겠다. 8까지 이동한 결과가 답이 되겠다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니 뭐 그래프를 좀 이제 그리면 풀이가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인데 와 주어진 유리함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두 좌표랑 뭐 대략적인 모양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주어진 결과들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때 유리함수일 때 나온 좌표들 3,7, 7,3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서 답을 좀 확인해 달라. 뭐 이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연습들이 충분히 좀 연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접근이 좀 쉽게 되는 거니까요. 평상시 일단 유리함수, 무리함수 부분들은 유리함수는 정근선을 중심으로, 무리함수는 시작점에서 이제 사분면 방향이 좀 이렇게 다를 때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제 얼마만큼 평행 이동된 곳에서부터 그려가느냐 이렇게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모양, 그래프 그려가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둬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이어집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역시 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사분면 방향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0보다 작다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겠고요. 평행 이동돼서 나온 부분들, 평행 이동 이제 분모 0만 들으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0보다 작다. 그러면 b 값이 0보다 크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시작하는 부분들이 y 값이 0보다 작은 거 보니까 뭐 c 값은 0보다 작다 해서 부호를 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런 그래프라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 처리가 되는데 x는 마이너스 a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a면 양수가 되겠죠? 점근선 양수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점근선이 b가 되는데 b는 양수, 그럼 점근선 b 이렇게 처리해서 좀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뭐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죠. x 플러스 a 분의 b에다가 x 플러스 a 처리해주면 이제 a, b 썼으니까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요 값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 모양의 부호가 좀 결정돼야 되는데, a, b 부호가 좀 다른데 마이너스 a, b 해주면 플러스가 되겠고, 오,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는데요? 플러스? 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AC 부호가 좀 같은 부호였는데 마이너스 H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사분면 형태로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렸습니다. 됐죠? 자, 제가 지금 이제 0을 좀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해서 차로 나온 거거든요. 예,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0을 대입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뭐 AC 부호가 좀 같은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이제 AC 부호가 곱하기 해주면 양에다가, 어이구, 이건 음인가요? 아이고, 제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C. 와, 이 부분들이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프까지도 모르면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와우. 이거 좀 미스가 났습니다. 와, 이거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려야 되는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작다 형태로 그려야 되죠.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프 모양 대략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그려놓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3, 4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 물어보는 건데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3, 4분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함수 부분들은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하면 겹쳐지느냐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AB 플러스 C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C하고 아주 경계가 있거든요. 부호가 싹 바뀌면 되는 거니까 대칭 이동 해주면 되겠죠. 뭐 y 부호로 바뀌게 되면 이제 여기 부호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이 3,2하고 4,2를 지날 때 이 그래프는 와우 이렇게 좀 대칭이 되느냐. 자, 이 부분들은 원래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형태에서 기본적인 원래 기본형 그래프는 이제 y는 equal x, y는 equal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의 대칭인데 이게 이제 뭐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x축으로 정근선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y 정근선 y가 b였으니까 y 마이너스 b에다가 x 정근선이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x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인데 지금 이 a 플러스 b 이 결과가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 던지는 이런 항목이 되겠죠? 와, 그럼 이거 좀 계산을 좀 한참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3,2 지납니다. 4,1 지납니다. 이런 걸 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을 대입해주면 3 플러스 A 분의 3을 대입해 줬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3을 대입해 줬으니까 주어진 식의 3b 마이너스 c 이 계산 결과가 3,2입니다. 이렇게. 그럼 3b 마이너스 c는 2a 플러스 6 해서 이제 일단 관계식 일단 이 정도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엔 4,1 a 4 플러스 a 분의 1 대입했으니까 얼마죠? b 마이너스 c
B-C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 됐습니까? 이게 이제 1입니다. 그러니까 또 B-C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4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일단은 좀 뭐 C 값이 필요 없으니까 빼면 되죠. 빼면 되는 거니까 2B는 빼면은 어떻게 되니까 A가 되는 건가요? 2B A 빼기 됐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런 형태의 좀 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모양 잠깐만요 4, 아이고 4, 이게 지금 4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와 이게 뭡니까 4비 계산 또 미스 났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자 다시 한번요 4, 이게 지금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4,1 4b 마이너스 c 됐죠? 4b c 1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다시 빼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 빼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됐습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는 이퀄 이 양식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대칭성 이렇게 오호 됐죠? 어이구 이것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뭐 큰 모양에서 보면 그래프 모양이죠. 무리함수 이렇게 된 부분들 그럼 이제 A 값 부호 결정됐고요. 평행이동을 이만큼 해서 평행이동한 거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부분을 가지고 부호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할 때 점근선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B 해서 이제 점근선 표시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온 값들 좀 식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지금 식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제가 어디다 계산했지? 여기다 계산했죠? 이렇게 좀 계산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부호를 좀 결정해서 그려가는 거. 그 다음 주어진 식에 좀 0을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자체에 또 부호를 판단해서 이 부분이 음수다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3, 4분면 지나는지 여부 결정됐고 그 다음에 나온 요 값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평이동, 대칭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지 확인했고요. 됐습니까? 뭐 디귿의 이제 재미난 부분들은 재미나기보다는 이게 좀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유리함수의 대칭성인데 원래 이제 기본형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y는 이퀄 x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형이 대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이 대칭인데 이게 이제 정근선만큼 평이동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 부분들이 x-2입니까? 라는 이야기는 이 a 플러스 b 값이 마이너스 2입니까? 라는 질문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좌표 와우 이게 지금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대입을 제대로 잘못했었는데 자 확인됐죠. 해서 나온 결과들 계산해서 이제 a 플러스 b 값 찾아가는 그런 과정까지 됐습니까? 그래프에 대한 정보들 좀 정확하게 특히 이제 유리함수에서 뭐 대칭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지금 이번 학습을 또 하면서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2,b를 지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b라는 것은 시작하는 점이죠.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루트 2x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그래프 평행이동이 좀 진행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분모 여기 이제 루트한 부분이 0 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a 이 부분들이 이제 x로 평행이동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그러면서 a 값은 4입니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y로 1만큼 평행이동인데 1이 b라고 했으니까 b 값은 그림 보게 되면 1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림 자 이런 내용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라. 곧바로 a, b 구하라고 했네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다 좀 잘 써야 되는데 아이쿠 이럴 수가. 그러면 여기 좀 쓴다면 2에 x 플러스 2 더하기 b 이렇게 좀 이런 함수가 우리가 좀 주어진 함수식인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p 이 부분들이 루트 2x 플러스 a 플러스 1하고 어떻게 된다? 일치돼야 된다. 라고 해서 a 값, b 값은 이렇습니다. 라고 답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함수식이 그럼 완성됐습니다. fx는 그러면 루트 2x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좀 완성되어 있는 식인데요. f 역함수의 3을 구해달라. 모르면 이런 부분들 k 이렇게 처리해서 fk는 3 이런 걸 좀 풀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루트 2인데 루트 2k 플러스 4 더하기 1은 3입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2k 플러스 4 이제 제곱을 할 거니까요. 2에 제곱해서 4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k 값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고 해서 주어진 문제의 답이 0이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두 함수가 좀 맞는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이제 교점 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y는 이꼴 x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겠죠. y는 이꼴 x 대칭 관계니까. 자, 그러면 루트 2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서 좌변이 항상 양이기 때문에 우변 이 부분들이 항상 양이다라는 조건 생긴다는 것 좀 잊지 마시고요. 해서 이제 제곱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부분하고 2x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되는 건가요? 어이구, 3이 되는 거죠? 3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가요? 와우. 그럼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4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답이 되는데, 뭐 이 x값이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요. 2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답이 되면 되겠고, 이때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y좌표도 구해야 되는데 y는 이꼴 x니까요. 그럼 2 플러스 루트 7 해서 좌표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무리 함수에서 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항목들, 그래도 뭐 두루두루 좀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뭐 가장 먼저 그래프 개형 자체, 뭐 일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요 모양 형태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평행이동된 부분들이 뭐 이렇게 평행이동 값이 이렇게 좀 시작점이 곧 평행이동이죠. 이곳에서부터 시작한 부분 이렇게 좀 올라간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뭐 굳이 식을 좀 이렇게 써간다면 이렇게 그 부분들이 주어진 거고 일치되는 부분을 통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구해간다면 분모 이렇게 0 만드는 값이니까 그죠?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온 좌표니까 이렇게 풀어가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함수 나온 상태에서 역함수 이용해서 값 구해가는 건 또 무난한 풀이였던 것 같고, 그 다음 교점 찾아가는 부분들은 항상 y는 이꼴 x 대칭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서 풀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렇게 좀 범위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고민 안 해도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고민 안 하고도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랑 같이 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세 개의 덩어리를 곱하기 했는데 짝수가 되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짝수가 되는 부분들은 숫자가 이제 하나만 짝수여도 전체의 결과가 좀 짝수가 되는 거니까요. 이럴 때는 짝수 되는 가지수가 무지무지 많겠습니다. 짝수가 3개일 때, 2개일 때, 1개일 때 전부 다 구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뭐 6건 전체 가지수 20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반대가 뭐죠? 홀수가 되는 거니까 전부 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개에서 3개를 고르는 가지수,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 6건이라고 하죠. 반대되는 경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0, 19,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3, 2, 1 나누면 되겠고, 19, 8 또 3, 2, 1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거 약분해서 10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까? 그리고 2가 약분되고 여기 이제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이렇게 좀 3을 약분하겠고 여기는 약분해서 4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을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도 좀 쉽지가 않은데요? 와우. 와, 10을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계산하려고 해도 와,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한 산수였나요? 그러면 19 곱하기 6 해주면 6, 9, 54에다가 6일은 6 해주니까 114가 되나요? 11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102 나오는 거 1020 이렇게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전체 가지수에서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처리해가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곱이 짝수가 될 때 이제 처리해가는 방법이라는 사실 좀 잘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세수의 합이 3의 배수. 드디어 나올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은데 3의 배수 관련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제일 먼저 1, 2, 3, 4, 5, 6 해서 쭉 해가지고 16, 17, 18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9, 20. 요게 좀 개수가 좀 많은데. 자, 이렇게. 제가 좀 모은 것 같습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먼저 분류를 한 겁니다. 이쪽에 이제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 여기 나머지가 0이라고 설까요? 0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좋은데, 나머지가 이제 어쨌든, 숫자가 좀 같은 경우. 그냥 근데
또 숫자 계산할 때 또 0 쓰기 뭐하니까 그냥 3 이렇게 써도 좀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를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요 구성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 숫자를 좀 더하기 하는데 3의 배수는 이제 더하기 한 결과가 3의 배수가 되게 되면 전체의 숫자가 3의 배수 되는데 이 구성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구성이 있죠? 나머지가 1인 것들을 더하기 하게 되면 이제 3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3 되겠고 2인 경우도 되겠고요. 자, 여기를 이제 0이라고 쓰기 뭐해서 333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경우가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나머지 0이라는 표현이 들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나머지가 1, 2, 3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산은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요, 이쪽에 이제 나머지가 1인 이런 숫자들 3개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 세 숫자를 딱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이제 7개가 있으니까요. 7개에서 3개를 딱 고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35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도 역시 숫자가 7개가 되겠는데요. 7개에서 3개를 좀 고른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3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은 3으로 나눠 떨어진 숫자가 6개거든요. 6개에서 3개를 딱 골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럼 이게 20이 되겠네요. 6, 5, 4, 6이 있으면 약분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현재 스코어 70에 이제 90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부분들은 각각의 원소를 좀 이제 하나씩 좀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7 컨비네이션, 이거는 7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럼 7, 그 다음 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좀 다 곱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좀 가수가 되는데요. 49 곱하기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6, 9, 54에다가, 4, 6, 24, 29, 그러면 294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곳에다 또 90을 또 더하게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384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의 배수. 제가 이제 평상시에 뭐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제발 성급하게 하지 말고요. 먼저 사용할 숫자들에 대해서 수를 좀 이렇게 좀 분류를 좀 미리 해 놓습니다. 나머지가 같은 종류끼리. 그리고 문제의 뜻에 맞는 구성들을 좀 이제 항상 생각하는. 사실 여기가 좀 제일 핵심적인 항목이 되죠. 구성들 또 찾아놓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좀 선택만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으면 자연스러운데 이걸 좀 한 방에 좀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상당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유형이 되어가는 거니까요. 3의 배수 질문 던지는 문제가 나오면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푼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고 풀이를 연습을 좀 평상시에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설명 정확하게 참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